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자, 앞서서 주력 종목에서도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경제판 돋보기에서도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시장이 혼잡스럽습니다.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우선은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는데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공급망이나 리오프닝까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하나 저희가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들쭉날쭉하는 네. 그런 상황. 사실은 어제 지난밤 미국 시장의 급등, 반등 양상, 어쩌면 상당히 반가운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핵심 이슈 무엇인가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 네 가지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네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3월 FOMC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내일 저녁 이제 2월 FOMC 의사록 발표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3월 FOMC에서 과연 50bp를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금리 인상 리스크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리스크 조금 좀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시장 내 발목 잡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공급망 병목 지연, 소위 말하는 원자재 대란이랄지 아니면 물류 대란이랄지 공급망 병목 손상이랄지 이런 부분, 생산의 지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우리 시장에는 물론이고요. 미국 시장, 유로존 시장, 글로벌 전반적인 시장에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 우상향 곡선을 만들려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슈 꼽아본다면 뭐니 해도 금리 인상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 최근 이제 페드워치에 따르면요, 금리 인상 거의 50bp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지 않았겠느냐. 25bp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이 6.3%. 그리고 50bp에서 75bp의 인상 가능성이 93.8%. 그림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어찌 보면 거의 100% 50bp 이상, 50bp에서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94% 육박을 하면서 3월 달 기존에 예상해 왔었던 25bp가 아니라 최소 50bp 이상은 하지 않겠냐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세 가지는 우려사항일 수 있지만 한 가지는 기대사항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려사항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기대사항 쪽으로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의 어떤 관점, 초점을, 비중을 높여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세 가지는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그리고 공급망 지연. 하지만 한 가지 기대감은 리오프닝이다. 그러면 리오프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리오프닝을 경제 개선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조건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고용이고요. 두 번째가 소비가 지속되는 것이다라는 부분.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려와 기대감 사이의 그 팽팽함에 누가 조금 더 힘을 더 클 건지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저희가 공급망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제 주변에도요, 자동차 주문하고 1년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실생활 속에도 지금 공급망 병목 현상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꽤 오래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 지금 이제 자동차 사실은 주문을 해놓고 1년을 기다려야 되고 최소한 10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기다리지 않는 차도 있고요. 하지만 많이 기다려야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시장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차가 있는 반면에 관심이 없는 차도 있다. 그게 결국은 나눠보면 조금은 좀 저렴한 자동차와 과거의 자동차는 지금 현재 재고가 남아 돈다라고 보셔야 될 텐데 하지만 조금 더 고급 사양을 가진 차와 자동차와 조금 더 친환경에 가까운 자동차들, 소위 말하는 새롭게 개발된 자동차들은 방금 주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8개월에서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거기서 거꾸로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마이너스 옵션까지도 소비자가 감내하고 하루라도 빨리 인수를 하고 싶어서 마이너스 옵션까지도 지금 불살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부품, 그 부품 중에서 특히나 지금 자동차는 과거의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자장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장치의 가장 핵심 반도체 수급 부족이라는 부분. 결국은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이유는 생산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소비가 확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이 부족한 부분은 시설 투자의 확대로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V자 반등, 시장 V자 반등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본 이득,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이 상당 부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소득에는 노동소득이 있고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캐피탈 게인과 레이버 인컴이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레이버 인컴보다는 캐피탈 게인 쪽에 조금은 더 내구 소비재에 대한 수요 확대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꾸로 그 소비, 그 수급 부족 현상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이러한 공급망 병목 현상의 완화를 위한 핵심 조건이다라고 한다라면 구인난을 분명히 해소가 돼야 될 것이고 부품 공급의 활성화가 나타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곧 원자재랄지 반도체 산업으로 바로 귀결되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관련된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자동차 관련을 해서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생산 감소의 이유가 이제 뭐 휴업으로 인해서 조업 일수가 좀 줄었던 것도 있지만 그 반도체 수급난에 대해서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까요? 예, 공급망 병목 지연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업종은 뭐니 해도 자동차 업종이다. 사실은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어제 1월 산업동향, 1월 자동차 산업동향 발표를 하면서 생산이 줄어드는 무려 13.7%나 감소하는 두 자릿수의 감소. 지금 현재 상당 부분 자동차 업종 호황이라고 하는데 왜 생산이 13.7% 두 자릿수나 줄게 되었을까? 여기에 내수 판매도 20% 가깝게 줄어들고 수출도 6.4%나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자동차 생산의 둔화. 이를 그냥 나타나는 숫자로만 보시게 되면요. 자동차 업종 안 좋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공장의 어떤 수급을 다소 이제 그 공장을 좀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 수요가 부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공장을 멈춰서게 된 배경, 자동차 그러니까 공장의 휴업 그 이유가 생산 투자 확대로 인해서 휴업이 발생되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현대차의 아산 공장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 전기차로의 개조, 그 시설 라인을 바꾸기 위해서 공장을 휴업에 들어갔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휴업을 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 반도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옵션도 불사하게 되는 그런 현상.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모자라게 되어서 생산이 딸리게 되는 그런 현상, 절대 부정적인 자동차 생산의 감소는 아니다라는 점.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의 수급 부족 배경 두 가지입니다. 전자장치의 수요 증가, 소위 말하는 기계장치에서 전자장치로 완전히 변해갔고, 그다음에 생산시설의 부족,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시설 투자가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작스러운 소비 확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됐다라는 부분. 이를 극복하는 그 방법. 결국은 지금 현재 공장의 휴업을 가지고 공장의 라인업을 개선을 하고 있고
다시 마이너스 옵션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자동차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지는. 그러면 추후 잠재적인 소비 여전히 살아있구나. 네. 중장기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숫자 안의 의미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관련 종목들 흐름도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신차 출고 지연 현상이 올해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친환경차 수요는 늘면서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은 이 관련한 기업들의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은 그런 만큼 전기차 소재 관련주 중에서도 니켈 관련주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CC 스틸입니다. 표면 처리 강판 생산 기업으로 국내 주석도금 강판 시장 안에서 안정적인 시장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니켈 도금 강판을 개발했고 2009년부터 2차 전지용 니켈 도금 강판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매출의 80% 수준이 주석도금과 전해크롬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요. 니켈 도금 강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니켈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니켈 도금 공장은 완전 풀가동되고요. 지난해는 니켈 도금 강판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시설 투자 증설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회사 경상 매출 규모가 분기당 9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 2분기 이후로는 이 전기 니켈 도금 강판 판매가 늘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를 다시 한번 받아나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티플렉스입니다. 회사는 스테인리스 본강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에 공급함으로써 매출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에는 창사 30년 이래 최대 실적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높은 강도와 내마모성 등의 특징으로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업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데요. 외부 충격에 강한 소재인 만큼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니켈 합금 등 희소금속 유통 사업을 병행하면서 니켈 관련주로 분류되는데요. 니켈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증가도 기대됩니다. 해당 주가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황금 ST입니다. 국내외 제강사로부터 스테인리스 코일을 공급받아 절단과 가공을 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스테인리스 1차 가공을 하는 코일 센터는 20여 개소에 이르고 있지만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인 열연과 냉연 스테인리스 전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장치 산업으로 투자비도 많고 생산 기술이 중요해서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제품을 유통 대리점에 공급하고 최종 수요처는 자동차나 조선 등 다양한 만큼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금 ST의 스테인리스 코일을 구성하는 스테인리스 강의 가격은 원재료인 니켈 가격과 연동되기 때문에 니켈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아가는 종목인데요. 황금 ST의 주가 추이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전기차 소재 중에서도 니켈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관련 종목들 흐름 한번 체크하고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자동차 수급이 부족하다. 결국은 잠재되어 있는 그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다. 향후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서 이제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 사실은 생산의 감소. 그러면 자동차 업종이 조금 좀 안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분명히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 것이 그 원자재랄지 부품 공급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소위 말하는 이연 소비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해두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소비는 굉장히 넘쳐나는데 소비를 생산이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시사점 분명히 있습니다. 자동차의 혁신이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수급이 모자라니까요. 두 번째는 잠재 수요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나 수소 친환경으로 가는 과정, 그것도 너무나 빠르게 갔습니다. 미처 생산시설의 투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수요의 급증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연 소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잠재 수요가 대기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지속 성장 가능성을 분명히 우리 자동차 산업 내에 넣어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 이야기 이제 이를 종합을 해본다라면 내구 소비재와 유통 산업 쪽에 잘 생각을 해두시면서 전방위적인 어찌 보면 구인난이 지속되는데 여기서 분명한 거 있습니다. 흔히 고용시장을 보면서 구인난과 구직난 이 두 가지를 놓고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구인난, 최근의 현상은 구인난입니다. 그 이야기는 경기가 개선되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구직난이 나타나게 된다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은 경기 침체의 상황이 아니라 경기 개선의 상황이고 구인난을 극복 내지는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공룡회사들이 사람을 모셔오기 위한 어떤 당근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처럼 들으면 구인난에 사실은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부족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경기 개선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여기서 투자 전략을 세워본다면 어떻게 볼까요? 예, 자동차 산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 두 가지. 구인난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소비 잠재 수요가 지금 현재 확실하게 대기를 하고 있다. 그 잠재 수요는 지금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잠재 수요가 최소한 1년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목해야 될 부분 고용, 소비, 투자 이 세 가지에 주목을 하시면서 각종 산업별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결국 긍정적인 고용 지표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것이고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방향은 고용이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잠재적인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업종 그게 결국은 내구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내구 소비재, 자동차와 가전 IT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여기에 유통까지 우리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경제 활성화, 경제 재개, 리오프닝에 대한 관심은 꼭 가져가야 되겠다. 항공, 여행, 백화점, 엔터테인먼트, 리오프닝과 관련된 부분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셔야 지금 현재의 상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왜 생겼는지, 반도체 수급 부족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이에 따른 수혜 업종은 무엇일지 이 부분 잘 연결고리로 따져보시면 올바른 해답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 공급량 단기적으로는 리스크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경기 순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